드라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첫째 주 드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진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무역 전쟁, 여러분.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G2라 그러죠. 저희 글로벌하게 넘버 1, 2인데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는데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불똥이 튀었어요. 이게 바로 반도체 쪽에 불똥이 튄 건데, 마이크론 있잖아요. 저희 3위 글로벌 3위의 메모리 업체죠. 마이크론.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를 이제 완벽하게 내린 건 아니고 임시적인 판결로 내렸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우리 사실은 저는 그때 이 기사를 딱 보고서 얘네 미친 거 아니야? 일단 한국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한테도 뭐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반도체 저희 그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수요보다 공급이 되게 지금 딸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널들은 다 실패했죠. 저희들은 항상 메모리 그렇죠. 더 잘 될 거다 네네네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GPU랑 이런 쪽에도 메모리 많이 들어가고 네네네.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고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인공지능이 또 들어가면서 네, 메모리 엄청나게 네. 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만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UMC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하고 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영업기밀 탈취 문제 뭐 이런 거가 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각각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자기네 미국에다가 법원에다 이제 재판에 걸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UMC 측이 메모리 특허랑 영업비밀을 복제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 그래갖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작년 12월에 이제 한 거고 UMC 같은 경우들은 이제 1월에 마이크론이 자사의 D램 관련 기술을 특허를 침해했다. 그래서 중국 법원에다 했어요. 근데 중국 법원이 먼저 이제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1차 판결로 예비 판정을 내린 거라서 어찌됐든 마이크론 측의 중국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공식 통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정확하게는 아직 확정 판결이 떨어진 건 예비 판정만 받은 상태라서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마이크론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수요 측면에서는 더 많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뭐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 반대급제로 더 많이 메모리를 팔 수 있다. 뭐 아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들. 네네. 근데 이걸 갖다가 완제품을 만드는 건 중국 업체하고 대만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고용은 그렇죠. 중국에서 되고 있고. 네네네. 그럼 가격이 뛰면 자기들이 피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드였을 때도 실제 내를 까먹었더니 수출은 더 늘어났다. 네네네네. 그 테크 쪽 파트는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잘 됐다. 근데 관광객이 안 온 이슈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좀 안 좋아졌던 부분이죠. 어찌됐든 근데 이런 때 진짜 궁금하긴 해요. 어떤 게요? 아니, 미국 법원은 만약에 마이크론 손들어주고 중국 법원은 중국 법원으로 그러니까 자기네에게 이득한 판결 내리면 그렇죠, 그렇죠. 법원끼리 싸우나? 그건 뭐 아니잖아요. 뭐 자국 내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되는 부분이고 각각의 지사들이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큰 게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의 절반이에요. 하이닉스가 한 28%인데 마이크론이 한 14% 돼요. 근데 이 14%의 매출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7% 정도. 50% 정도니까 엄청난 큰 타격인 거고. 원래 마이크론 그래서 인텔이 뭐 인수하네 마네 이런 소리도 그렇죠, 그렇죠. 합치면 또 이제 근데 또 인텔이 조금 약간 아쉽긴 한데 뭐 대표님도 이렇게 바뀌시고 CEO도 바뀌시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국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그렇죠. 그 7% 물량 어디 가냐. 중국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가지고 간다. 우리 D램 수급이 정말 되게 빡빡하대. 그래갖고 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일단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중국 업체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 업체로 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왜요? 중국이 그 이제 뭐 반도체 굴기 해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되는 거죠. 이제 시제품을 만든 상황에서 시제품을 만들고서 1년 지나서 양산이 되는 건데 네네.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들 뭐 내년인데 내년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중국에 있는 뭐 UMC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 필적하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예비 판정 다시 없던 걸로 할 거다.
왜냐면 이제 물릴 저희들이 거다. 방송하고 있는 그 시점 이후에 진짜 전쟁을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방송이 끝나는 다음 날 결정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 미국이 진짜 무역 뻥, 중국하고 한다는 걸 그치. 실행하는 날이 내일이거든요. 7월 6일이죠. 그날 아주 위대한 날이기도 해요. 어떤 내일 페이스북을 알게 돼요. 독립기념일 아니에요? 7월 6일이요? 아닌가요? 7월 4일인가요? 아주 재미난 날이에요. 네, 제 알겠습니다. 생일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일단 그 상황들이 그 우리나라도 여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 거대 두 나라 가장 네.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의 전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뭐 당연히 수출을 서로 그러면 관세 서로 때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도 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품목이 또 피해를 입게 되면 네네네. 그럼 당연히 거기다 물건을 팔았던 회사들도 쉽지 않고 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싼 제품을 사게 되는 거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지금 공장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네 수출 자기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빨리 다변화해야 된다. 자기들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소비가 없던 쪽에다 갑자기 팔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막 테크 쪽은 그나마 덜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네. 이제 마이크론 쪽에다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요소들이 지금 겹쳐서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지난 10년은 실패했다. 다시 또 간다. 그래도 간다라는 선언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우려의 글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뭐 이직하는데 뭐 몇 배 줬네. 뭐 이런 네네. 사람.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또 어떤 디스플레이 파트 쪽 네, 그러니까 OLED. 예. 예, 그 기술에 있던 회사인데 뭐 중국의 경쟁사로 간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청업체로 갔는데 그 사람 월급 받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네.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 이직을 안 한다고 써놓고 나서 그때로 재취업, 가가지고 재취업. 예, 그 BOE로. 예, 가는 그래가지고 거. 지금 이제 걸렸다 일단 그 사람은 걸렸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엔지니어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거 퇴사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관련 업종에 못 가. 그럼 그분들은 그 전에 많이 벌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이런 이슈도 지금 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고용 이슈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조선 쪽, 자동차 이쪽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내 그 조선에 관련된 분들이 중국에 뭐 연봉 3배 이상씩 받고 그렇죠. 갔거든요. 5년 정도 이렇게 네, 제가 공장장 그 하시던 중간에 막 쫓겨난다는 사람도 많았죠. 공장장 하시던 갔다가. 분들이나 뭐 QC나 그러니까 네. 공장장 하시던 분들에 대한 수준은 정말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품질 관리 쪽에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공정하고 프로세스하고. 그렇죠. 그게 되게 국내에는 뭐 대량 매스 프로덕션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확실하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딱 저희 딱 보니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장장 한 분을 모 회사에 있던 분을 봤는데 중국 가서 이렇게 공장 라인 투어를 한번 해보면 네. 자기는 뭐가 문제인지 보인다는 거죠. 수율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해서 그걸로 개선하게 되면 뭐 되게 금방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시니까 네. 실제로 TSMC에서 그 부사장 하시던 분도 가셔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삼성 기여를 그러시니 그 사람 뽑고 나서 우리도 혜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또 퇴사해서 다른 데를 간 거 아니에요, 중국처럼. 네네네네. 거기 가서 또 해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들은 외국 분 임원을 영입해가지고 우리는 해놓고 정작 우리 임원 썼던 분이 나가서 또 이직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근데 일단은 이 불똥이 과연 전반적으로 국내 업체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를 또 축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수요까지 축소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왜냐면 오히려 애플 같은 데가 영향이 있을 거다. 왜냐면 지금 그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뭐 500억 달러인가요? 500억 달러 연간 뭐 6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500억 달러의 상대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뭐 이게 골자인데 7월 6일부터죠. 근데 그걸 그쵸. 진짜 할지 안 할지가 지금 그렇죠. 내일 할지 뭐 여기가 하는 때리고 네. 중국이 맞받아치면서 맞받아치고. 또 미국 네. 제품들 뭐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있는 지역에 있는
것들 품목 먼저 그렇죠. 뭐 때릴 거 아니냐.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다 보면 각자 공장을 짓게 되면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현지에다가 더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미국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한편은 또 이미 중국에 나타나고 있다. 우려가 거의 고용을 계속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그 진짜 우리는 가운데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문제가 뭐 영향도 사실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한 200포인트, 250포인트 이상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네. 직접적인 반도체 산업의 영향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뭐 하다못해 그 밑에 지금 이제 그 중국 쪽의 전략을 보면 돈이 많잖아요, 일단은. 네네. 근데 삼성이랑 LG전자 쪽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밑에 1차, 2차, 3차 벤더들을 쑤시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차. 저번에 또 뭐 뉴스 났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한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수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지분을 투자라든 뭐라든. 근데 좀 삼성한테 기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기술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국정원에서 정말 이런 거 잘 단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좀 어떤 책임감, 소명감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돈 앞에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현명하게. 때는 그거보다는 삼성을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동안 그간의 행동. 삼성도 믿지만 근데 아니 삼성 따라갔다가 하나아침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본을 사실은 자본의 논리를 따지면 사실은 뭐 적과 아군도 없죠. 내한테 이득이 되면 되는 건데 네. 어찌됐든 기간 사업이기도 하고 뭐 이번에 그 아시아나 사태도 사실을 보게 되면 자본의 아시아나가 나오나요? 아시아나의 이번에 그 기내식? 기내식 문제도 중국 자본에 1,600억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물론 금호 아시아나에서 잘못한 거긴 하지만 1,600억에 대한 어떤 그런 돈에 대한 논리 때문에 뭐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진짜 이번 달이 진짜 단순히 반도체 업체에만 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진짜 제가 요즘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막 심심해서 장마도 해가지고 막 썼더니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길게 썼어? 근데 예를 들다가 막 지쳐가지고 너무 많죠. 예를 들게.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현실 진단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나서 지금 이 새로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그 상황, 위기였던 상황에 대해서 다들 침묵해.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그냥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의 측면에 있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유무역에 신봉하던 세상.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게 그러니까 당연하다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그 뭐 20대들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글로벌하게는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약간 신봉하는 기조가 꽤 오랫동안 흘러오다가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나오면서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말로 그 동맹한테 지금 때리는 것처럼 나오니까 낯선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잖아요. 한국 그래 동맹이야라고 했는데 철강 FTA 아니 저기 관세. 너 이거 자동차 관세. 그러니까 우방인데 왜 저래? 막 이런 거. 근데 이미 밖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나왔을 때 한국 사람 더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또 그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학자가 미국의 이익을 줄여야 된다, 니네. 그러니까 이득이 있는 회사는 나라는 계속 미국이 칠 거다. 근데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상상 이상의 재정 적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걸로 그러니까 오바마 10년 동안 그동안 내버려뒀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왜 잘 되고 사람들이 열광하냐 봤더니 오바마가 되게 좋은 대통령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글로벌하게 보면. 근데 그 10년 사이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도저히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그 중국하고 무역 예전에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너무 넘어가 있다는 거야. 그 재정 규모고 적자 규모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현실적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당신들 미국에다 공장 이전 안 하면 당신들 재미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장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이거 미국 시장이 좀 크니까 거기다가 앉았다간 자기네 자체 주가도 떨어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흐름 때문에 고용이 잘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요소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위기인데 우린 그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진짜. 그래놓고 그냥 이 정부가 40시간 근무제거든요, 원래. 네네네. 그 52시간 근무제가 아니에요. 58에 40. 네. 원래는 그거 예외적으로 뭐 12시간 더 추가 근무했을 때 52시간인데 원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자꾸 주 52시간으로 다 일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근무제 이슈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제 다 사업이 망했다. 시작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제를 갑자기 올려서 그렇다. 물론 자영업자분들한테 그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 모든 지금의 문제인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나라가 망한 수준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한 거죠. 이 양반의 정책을 잘했다가 아니라 현실 인식.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반도체 업체 전반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도 여파가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고용 이슈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 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을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사용자를 쓰는 것도 좋은데 고용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한국 사람인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인 거냐. 자국민에 대한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한 게 이제 이민법을 강화하게 되고 비자 연장 안 시켜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외국에 나와 있는 이민자들은 다 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 그러니까 뭐 미국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뭐 나는 어디 가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널려 있는데 거기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또 멀쩡히 몇십 년 동안 일하다가 또 불법 체류자라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고 국내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우리나라는 약간 그 내용을 거의 말로만 우리나라 젊은이라든가 누가 안 온다고만 얘기했지. 그쵸. 거기를 실제는 내가 볼때 안 와서 채운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건지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할 젊은이가 없었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가격으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결과는 좀 시간이 흐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쪽은 누구는 그 얘기도 해요. 그분들이 싸지 않다. 안 싸요. 되게 높은 임금을 받고 계세요.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실제로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중국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허드렛일 같은 예전에는 정말 허드렛일이라도 뭐 알바를 하든 뭘 했는데 알바조차도 안 간다는 거죠. 하다못해 커피숍 가서 시급받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여간 둘이 이제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중국하고 미국하고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 테크 영역에서 특별하게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이슈는 없잖아요 최근에. 전혀 없죠. 스마트폰이 이미 이제 다 성숙기에 포화된 머추어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일단 개인들이 일단 메모리를 선택하는 거는 늘어났고. 그렇죠. 반도체 파트는 그래서 호황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 이 상태에서 보시기엔 반도체로 이 조사 말고 이 두 회사의 충돌이 그냥 개인적으로 국가의 충돌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론의 요 소송 말고?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IDC 센터 있잖아요. 네네. IDC를 짓는 게 국내에서 SK에서 얼마 전에 되게 큰 거 삼성 SAS 되게 큰 데를 줬잖아요. 센터를. 계속식 있는 걸 구분시켜줬죠. 거기보다 10배 큰 거를 일본이 만들어 놨고 그거보다 10배 큰 거를 중국이 짓고 있어요. 걔는 뭐 사막에서도 있고 난리. 그러니까 그 IDC를 짓는다는 얘기 뭐냐면 거기에 들어갈 리소스들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미국에서 짓는 게 그거보다 10배 이상 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아마존이 질 게 100배가 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뭘로 채울 거냐라고 치면 절대로 그 물량이 엄청 어마어마한데 뭐 마이크론과 인텔 메모리를 모두 다 합쳐도 못 돼요. 그러면 걔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둘이
부딪혀도. 네. 우리나라는 전혀 제가 봤을 때 전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라고 지금 예측도 나가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야? 그렇죠. 예. 수요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크다는 거죠, 제 말은. 수요가 줄지 않아요. 예. 전 예전에 그 얘기했죠. 막 남북 미국하고 북한하고 막 충돌할 때 작년에 네네. 막 그 미사일 쏘고 막 쌍욕하고 뭐 저 늑다리 아저씨부터 해가지고 저기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다가 제가 여러분 북미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요? 네, 아이폰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쟁하는 순간 한국에서 메모리가 공급이 안 되고 난리 나요. 공급이 안 되면 그냥 가격이 엄청 폭등하고 애플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나요. 그럼 거의 유관한 미국 업체들 것도 다 폭락하고 그럼요. 글로벌하게 다 폭락한다. 그런 거를 과연 자본이 묵인할 것이냐? 안 돼요. 저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얻을 거라고 보는 거냐? 그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나라 몇 없다. 그리고 또 웬만한 나라들 또 우리나라 업체들은 또 기업들은 또 다른 데로 현장으로 반도체 공장을 다 이전해 놓은 것도 있고. 네. 하이테크 산업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게 사실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네네. 특히 메모리는 없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잠깐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중국 반도체 수입력이 2,600억 달러예요. 이게 세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감이 없는데 전 세계 반도체 교역량이 65%예요. 그걸 천원 1달러 천원 따지면 거의 260조가 그쵸. 수입을 했는데 예. 중국이. 근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2010년도에 대한 반도체 자금률이 13.5%밖에 안 돼요. 지금 해봐야 한 15%밖에 안 전 세계 되거든요. 반도체 교역의 65%가 일단 중국이 수입액이었고 네.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를 통해서 한 게 거기에서 13%. 그러니까 뭐 한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은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반도체 작업률을 70%까지 하겠다. 70%까지 해봐야 뭐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저렇게 하면 진짜 여파가 이제 1,4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하이닉스한테 엄청 크게 되겠네요. 만약에 지금 북미 이 무역 전쟁도 지금 중국 제조 2025 발표한 이후잖아요. 그렇죠. 첨단 그리고 네. 미국이 여전히 힘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첨단 기술 쪽 파트에 저쪽이 중국이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도 있거든요.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게 저 마이크론에 관련된 그 제품에 관한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대만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유출됐다? 미국 정부가 네네. 유출됐다고 판단한 거고 야 삼성 니네 반도체도 걔네들 지금 똑같이 만들고 있는 거 니네도 센 거 같아 라고 지금 공조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네. 무역 전쟁 왜 했냐 봤더니 내막이 마이크론의 그게 훔쳐갔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보면 중국에서 니네가 먼저 우리 지적 재산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먼저 니네가 불법이야라고 하면서 선방을 때린 거죠. 그렇죠. 정작 지적 재산권을 그러니까 중국 회사는 아니지만 대만 반도체 회사 거를 니네가 침해한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지적 재산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맞받아치는 성격도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기술 탈취 이슈가 진짜 이쪽에서는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 털렸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중국 해킹 기술이 너무 원이잖아요. 북한보다 더한 게 중국인 거고. 왜냐면은 중국 해커들이 국방선 해킹하고 북한 애들이 국방선 해킹했다는 얘기 잘 못 들었거든요. 맨날 비트코인이나 털지. 여튼지 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반도체 산업 이슈가 있는데 왜 이게 시작됐다. 북미 지역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저 사람들이 무역 전쟁을 할까 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너무 상상 이상으로 자기네가 그러니까 제국의 몰락 중이라는 거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미국의 힘이 좀 빠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빨 빠져도 호랑이죠, 호랑이.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행보를 보면 그 예전 미국이 아닌 행보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급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는 점점점 힘이 빠지고 네.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여기 일자리 없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맨날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여기 와서 살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 잠깐 잃고. 연금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전부터 해가지고 제조업들은 중국으로 가자. 가장 싼 나라다. 아시아를 또 먹자. 인구가 가장 많다는 논리로 다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있는 공장 다 폐쇄됐었고. 근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거죠. 그럼 당신들이 했던 그 정책이 과연 우리들한테 뭐가 좋아진 거냐? 우리는 일자리 뺏기고 이민자들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자리 다 차지하고 불법 이민인데
그 사람들 일자리 차지하고 우린 죽으란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미국은 노조도 거의 없잖아요. 그 복지 같은 걸 또 개인들한테 맡기고 병원도 맡겨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딱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열광해서 찍은 거죠.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IT 업체 먼저 해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잖아요, 진짜. 네. 자기들도 할 얘기가 없지, 냉정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제 공장 지면 LG 그때 디스플레이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니네 기술 안 내놓으면 허가 안 해줘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자기들도. 근데 중국한테는 아무 말 못 하잖아.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반도체 65%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런 걸 안 팔면 팔 데가 없는 거죠. 사실 배짱 튕겨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크론이 저렇게 해서 금지가 되면 네. 영업이익 하이닉스 50%잖아요. 음. 네? 그럼 100%가 넘을거든요. 100%가 넘을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달라고 해도 물량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공장에 들어가 있는 서버 업체들 뭐 HP 뭐 개인 뭐 제품들도 델. 그렇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뭐 막대한 말도 안 되는 아니,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부 기자들이 이 경제부에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테크 쪽을 취재하면은 물론 이제 되게 PC 시장에 개인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되게 많이 인수해서 1등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여파가 있으면 그 회사들의 매출에 영향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 계산을 하면 전반적으로 과연 중국의 이 행보가 중국 자국에서도 일자리 문제라든가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걱정이 큰 걸 아는데 시장 전체를 좀 보는 시각.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 눈에는 오직 삼성과 하이닉스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걷어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도 우회해주는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누가 그럼요. 욕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마이크론을 갖다가 그럼 납품을 안 해? 그럼 일단 이 소송한 회사로 그냥 바로 갈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 그러면 중국에서만 이 PC 제조업체들이 지금 다 매출을 다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럼요. 그럼 정작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중국 공장의 문제가 타격이 있잖아요. 미국 소비자들도 비싼 거 사긴 하는 그럼요. 거지만. 그럼 양쪽 다 이랬을 때 한국은 일단 세트를 파는 곳이라 네. 우리도 털리고 얘들처럼 판매 금지된다고까지 가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탁기들 문제도 있잖아요. 가전 뭐 LG랑 삼성 세탁기가 월풀보다 이제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싸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 갖고 교묘하게 그 미국 법을 이용해가지고 생산 공장을 계속 움직여 다녔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귀신들이야.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광주 있던 거 포기하고 갑자기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 거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 말레이시아 갔다가 말레이시아 또 뭐라니까 어디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너무 얄미운 거지. 저 자식들이 자유무역의 그 교묘한 그걸 뚫고. 왜냐면 미국이 수출할 때마다 그 나라별로 쿼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약간. 그렇죠. 그 한국에 막히니까 저기 도망가서 베트남 있다가 베트남하고 또 미국하고 친해지니까 또 했다가 그리고 한국이 수출할 때 누가 그 얘기 했더라고.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FTA 돼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 그 미국 아직 베트남은 그건 아니야. 친하긴 한데. 그러면 한국에다 공장 짓잖아요. 한국에다 부품을 자기가 팔아. 그러면 더 싸게 베트남에 공부할 수 있어.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최근에 사인했대요.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을 보면서 미국 부품 회사를 설득한 거야. 네가 베트남 직접 갈 때 더 비싸게 판다 거기 가면. 한국에다 져서 그치, 베트남으로 근데 수출해라. 한국한테 FTA잖아요. 예. 우리한테 세금이 싸게 없어. 줘? 싸게 줘? 세금이 없어. 그러면 너 베트남 가면 우리 또 제품 싸. 그럼 네 마진보다 우리가 훨씬 난데? 우리랑 일 안 할래? 역딜. 그렇지, 그때 무역은 이런 거죠. 거강꾼들은. 그렇죠. 무역이라는 게 이런 재미가 있죠. 근데 그런 자유무역했다가 지금 쑥대밭 되는 경우도 있고, 제 친구는 또 요즘 유통 쪽은 난리래요. 배 같은 거는 거의 무한 가격 경쟁이네. 거의 무료래요. 컨테이너 그냥 무료래. 진짜요? 그 피 터질 싸움이래요. 대박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대. 중국에 또 늘어나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선적할 때요. 몇 톤짜리 컨테이너에 반 이상 공짜라고? 공짜야. 그냥 실어가. 그게 돼 했더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그 없던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군요. 없던 유통업체들도 나오고 선적회사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전쟁 중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실제로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무력적으로 뭐 항공만끼리 뭐 가서 함대끼리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중국이 내놓을 폐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중국은 일단 공산당이고 1인 독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도 예측을 잘 못한 지금 시진핑 같은 양반도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저렇게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 길을 간다고 선언은 된 거고. 독재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진짜 돈도 많고. 그런데 아시잖아요. 전의 전쟁 같은 것처럼. 그렇죠. 근데 또 중국에 또 선수들 많잖아. 근데 어떻게든 이제 유럽계라든가 이게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조도 다 있고 서비스도 있고 다 가져가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가 그리고 중국을 저렇게 놨다가는 영국계라든가 미국계라든가 그동안 동안에 이제 지구를 움직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대로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추천해준 그 책이 있었잖아요. 네네. 화폐 전쟁. 네, 화폐 전쟁 제가 그거 읽었잖아. 완전 음모론이 원, 투, 쓰리. 음모론 그거 읽으면 진짜 음모론은 너무 재밌어. 3권까지 딱 읽잖아. 그 두꺼운 책을 읽는데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죠. 쭉쭉 가.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잖아요. 약간 영국 자본들. 그럴듯한. 뭐 2008년 금융위기 나왔을 때 대박이었죠. 미국의 그 돈이 딱 봤더니 다 영국으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유럽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거 진짜 그런 거 같고 뭐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암살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폐개혁,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거를 정부 소유로 하려고 했다.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FRD인가? 네. 맞나요? FRD? 네. 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 FRP였나? 아니 모르겠네. 죄송해요. 지금 떠오르지 않았어. 그런 얘기 막 하다가 이번에도 이제 중국이 이제 근데 그 2025년도 이런 얘기도 발표하고 근데 중국의 적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둘러싸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가 이번에 또 미사일 쐈잖아요. 여러분 네. 가끔 읽으시네. 이런 전쟁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양념을 재밌어요. 인도가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ICBM 쐈는데 전 세계 가만히 있어. 이해 안 되잖아요. 북한 애들이 ICBM 보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인도가 사정권이 중국 전역을 했다고 최근에 뉴스 나왔잖아요. 가죠. 충분히 가죠. 그동안 안 갔었어요. 못 갔어요. 사거리를 미국이 승인 안 해줬어. 그러니까 무기 너 진짜 ICBM 만들어서 사거리 이만큼 쓰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인도가 핵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기술도 갖고 있고. 그러면 무역으로 재겠다고 하니까 이거 짜증이 났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풀어줬어요. 말은 풀어줬다고 얘기 안 했는데 일단 중국 전역이 인도의 사정거리에 들었다라고 ICBM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인도 함부로 못해. 옛날에 내가 형님 톡톡 치면서 팔이 내가 더 길어. 이래 있었거든요. 지금 같이 이렇게 대봐 이렇게 얼굴 대면 이렇게 된 상황이 이제 같이 죽어. 그 전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에 그러니까 막 되게 자유무역은 후퇴하면서 약간 자유무역도 지지하면서 약간 보호무역은 또 대두되는 시기. 되게 복잡하고 또 중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하고 약간 위기감 조성.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내가 볼 땐 두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싸우죠, 파키스탄 싸우죠. 그다음에 지금 남진아에 남진아에 미안해요 여러분. 저기 진아가 한문으로 중국이에요. 네. 남진아에 남중국해로 좀 바뀌었는데 남진아에라고 나왔네. 그래서 거기 군도 얘기 나오죠. 섬들 갖고 뭐 베트남하고 막 엄청 싸우잖아요. 필리핀하고 막 이런데. 일본, 대만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지도에 걸쳐 있는 이 해안 쪽에 걸쳐 있는 모든 것과의 위기가 조성되잖아.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를 자기네가 커버할 수 있을까? 시진핑이 지금 위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세잖아요. 사실은 G2인데 G2를 망가뜨리려면 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처럼 러시아랑 이렇게 해갖고 다 쪼개뜨리는 게 가장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성들 그리고 각각에 살고 있는 그 종족들별로 해서 다 쪼개겠다 하는 것도 그래서 전략인 거고 그래서 티벳도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이제 해갖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여튼간에 이런 전쟁의 기로에 서 있는 근데 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격변기가 있는지 참 그 전쟁을 막았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위기는 여러분 지금 드라이브 테크스타 주간 브리핑 2018년 7월 첫째 주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까 뭐였죠? 제가 화웨이 이슈였죠. 최근에 여러분들 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 갑자기 뜬금없을 겁니다. 5G가 된다. 주파수 경매가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저희들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일단 뭐 SKT, KT, LG 플러스 네. 뭐 주파수가 뭐 2.8, 3.5였나? 좀 그래도 봐야겠네. 까먹었네 자꾸.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 통신사들이 5G를 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업체의 납품,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이제 수주하려는 회사들의 경쟁이 물밑으로 치열하죠. 예, 주파수 경매 끝났고 이동통신사들은 또 한국도 정부도 뭐 5G를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언제 시작되는 거냐? 막 이렇게 해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이 입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슈로 나오는 게 보안 문제였어요. 그 화웨이로 그 위계감 얘기들을 계속 이게 조선일보가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갑자기 경제지들이 막 따라와. 같이 붙었죠. 네. 보안 문제를 자꾸 거론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땐 드루킹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 언론사들이 하도 화웨이를 쓰잖아요. 그리고 네네.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 그리고 뭐 IT 과학 섹션에 되게 막 최고 많이 읽은 기사들도 막 떠요 화웨이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우리나라 미디어가 화웨이를 지금 한국에 돈도 안 내는데 막 홍보해주는 격이야. 근데 잘 몰랐잖아요 처음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많은 전문가들만 알던 회사였거든요. 네, 화웨이가 이제 B2B도 있고 B2C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B2B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통신 장비도 있고 그리고 컨슈머용 제품도 만드니까 뭐 통신 장비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당연히 만들고 있고요. 네. 중국의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죠. 화웨이, 뭐 오포, 비포 이렇게 있잖아요. 뭐 기술력으로는 뭐 LG가 일단 LTE 사용할 때 화웨이 장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되게 국내 장비들, 국내에 들어와 있던 뭐 노키아나 에릭슨이나 이런 데 다른 장비들보다 비용이 뭐 실제로는 30%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갔을 때는 50% 이하로 들어갔다 그래서 되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경영 지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작년 얘기인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아이모사. 아이모사. 내가 맨날 욕했던 아이모사 있잖아요. 네. 아이모사 분들의 무슨 행사를 갔어요. 네네. 고객들하고 있는 뭐 성공 사례였어요. 네네. 근데 그 아이모사 분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 그러다가 거기 고객들만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러다 그분이 그런 거야. 아 요즘 도저히 알고 있느냐. 뭘요? 했더니 형님은 지금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중국 회사인 화웨이가 네. 50%를 했다 이랬잖아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제적 얘기예요? 3분의 1. 3분의 1. 가격을 3분의 1을 불렀대. 아, 30%. 물론 그쪽은 엔터프라이즈였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3분의 1을 부르니까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부를 때는 자기가 꼭 잘랐대. 그러니까 얘 뭐야 이런 거죠. 근데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미국하고 유럽 업체들에 비해서 3분의 1로 하니까 같은 프로젝트에 제안이 오잖아요. 네. 이걸 자기가 잘랐다가는 이 정보가 갑자기 임원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임원들도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의 반가에 따랐을 때 얘는 아직 안 됐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분의 1로 제한하는 순간은 일단은 우리 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결정하더라도 그 되게 일단 아이러니하더라니까요. 보고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1로 제한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그나마 자기도 그때 어떤 신뢰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 시스코 그때는 뭐냐면 IP 장비였으니까 시스코의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 장비를 들이대. 그리고 와서 사인하는 애들은 또 북경대하고 저기 청와대 애들이잖아요. 네. 거기 소속 있는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또 하는 게 와. 돈도 안 받아 이런 거예요. 더 웃긴 건 그 친구들은 와서 돈도 안 받아. 인건비 위주 조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애들 와서 SI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장비 가격의 3분의 1을 받으면서. 근데 그게 뭐 허접하다라고 한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뭐 축소돼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TCO 측면에서는 당연히 고려되는 그러니까 고려 대상으로 당연히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 3분의 1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싼 거.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 사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네네. 서울시에서 무슨 장비 광장비인가 무슨 거 하다가 시스코 쪽에서 그때 대략적으로 한 150억이었나? 네네네. 근데 그 갑자기 국내 업체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왜 외국계 업체들만 해요? 해가지고 국내 업체들 민원 나가지고 딱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먹었냐? 화웨이. 국내 업체 그렇죠. 국내 업체 자기네가 먹을 줄 알고 막 깐 건데 미디어 동원해가지고 막 글쓰기 하고
근데 화웨이가 최저 입찰. 아무도 못해. 거의 50억 수준인가 60억. 그러니까 네. 노키아하고 시스코는 거의 150억, 160억 불렀다고 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60억, 100억이 날라간 프로젝트를 제안해. 55억인가 아무튼. 근데 국내 업체는 거의 한 8, 90억에 먹으려고 했다가 날라간 30억. 와, 이런 안타까운. 네. 근데 그런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화웨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잘 이게- 들으셨을 텐데. 네네. 1987년에 설립된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약 18명의 직원들을 갖고 있고요. 네.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요 영역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 뭐 그다음에 IT,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도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정성 이사님 저거 클라우드 컨설팅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어쨌든 되게 브랜드 그러니까 네이밍 밸류는 좀 국내에서 잘 뭐 낯설 수도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하게 쓰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3분의 1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기술력에서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는 회사인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되게 다양한 전화기 같은 경우 되게 저렴하게 처음에 쓰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저렴한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원래는 교환기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TDX요? 네. 음. 교환은 아시죠? 옛날 드라마 보면 누군가가 딸딸이. 검정색으로 트르륵 하면 뭐 이렇게 저쪽에서 어떤 여자 그분을 뭐라고 하지? 교환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이 전화 교환원. 받고 네? 하면 어디 연결해 주세요? 하면 이분들이 이거 찍. 빼가지고 찍 해주는. 이거 뭐 최신청 근데 얘기 나오고 있네. 아니 그런 그렇게 이해하기 편한 게 교환기가 네, 뭐냐면 네. 그렇게 원래 사람이 누가 전화하면 신호가 떠. 여기서 전화 왔구나. 그다음에 자기가 통화해. 네 하면 어느 번호 연결해 주세요. 그분 전화하면 그걸 갖다 연결해 주는 사람. 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 이제 사람이 개입되지 않게 해도 되는 게 이제 교환기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원래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유럽 회사들하고 일본 회사들이 다 먹고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이제 군사 정권 때 교환기의 국산화 프로젝트를 해요. 대단한 회사.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그게 성공을 한 거야. 성공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게 돼서 이제 토대가 된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싸진 거예요 실제는. 외국계 업체에 있었으면 아마 전화기를 갖고 있는 게 엄청 비쌌을 거예요. 더 늦게 됐겠죠. 네, 늦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일단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도 그러면 다 자기는 또 뭔가 IT 쪽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기는 처음 하니까 동일하게 이런 회사를 말이 민간의 회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민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도 공산당이 철저하게 봐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또 여기도 만든 거예요. 그게 화웨이가 메인이 섰고 그다음에 뭐 GT라는 회사도 있고 막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 개. 그렇죠. 근데 가장 큰 회사가 화웨이였고, 근데 그 광전송이라고, 네. 뭐 그것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장비를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 유선 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렇죠. 점점점 이쪽에 들어왔고, 이제 요즘 보면 이제 화웨이가 그 폰드 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교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통신, 이동통신이라든가 유선 인터넷 같은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저쪽 남미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되게 비싼 아이폰 같은 거라든가 삼성전자 쓸 건 수가 못 쓰는데 없으니까. 통신사들이 야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이런 단말도 좀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실제는 중국에서 OEM으로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화이트 박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 칩이 들어간 일반 PC 아니 서버를 화이트 화이트 박스라고 박스. 하듯이 이쪽 이동통신에서도 실제 화이트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제조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장이 점점 커져. 그렇죠. 근데 실제는 중국에 있는 그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대만의 HTC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웨이도 이 시장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네네.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한 다음에 우리도 이제 자체 자체 브랜드로 브랜드로 가자라고 하면서 내놔야겠다. 화웨이가 딱 등장하니까 요 알았던 분들은 드디어 화웨이가 나왔구나 이런 거고 몰랐던 분들은 쟤네는 중국 회사인데 무슨 스마트폰을 하나요? 막 이런. 듣보잡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 그 동안에 브랜드만 노출 안 했을 뿐 해온 거죠. 그렇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장에 지금 들어온 와중에 근데 말씀한 대로 LTE 할 때까지는 그 모든 표준들이 다른 업체들이 먼저 글로벌 삼성이라든가 뭐 유럽 미국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하고 또 중국 정부가 이 지적 저작권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통신 산업에 그럼 LTE까지는 우리가 역전을 못 시키겠는데 5G에 가서는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시장 점유율 이걸 높여야겠다 해가지고 실제는 5G에 대해서 올인을 해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뭐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표준은 우리나라가 했는데 돈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 왜 5G 쪽에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했을까라고 하면 그 미리 준비를 다 해오고 있다가 5G에 관련된 기술을 참여할 때는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네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한 거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가격을 엄청 싸게 제한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그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이 LT 그 뭐 5G 장비 통신 장비를 하는 회사를 4개로 꼽을 수 있어요. 글로벌하게. 그냥 크게 축으로 치면 네. 아니 크게는 한 3개 정도 칠 수 있죠. 그렇죠. 세 개. 뭐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에릭슨.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는 잘해요. 네. 근데 글로벌 포지셔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삼성도 시즌 5G에서 다시 통신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이런 쪽을 더 키우고 싶어 했는데 잘 됐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있고 뭐 지금 화웨이가 있고 노키아가 있고 에릭슨, LG 이렇게 4개 회사들이 지금 통신사들의 어떤 BMT라든가 이런 거 갖고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사한테 딱 전화 한 통화 해봤죠. 네. 에릭슨, LG라는 회사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 회사가 또 스웨덴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통신 기지국 하는 회사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소니 에릭슨. 합병됐죠. 아예 그 회사는 뭐냐면 에릭슨이 뒤는 아까 말한 통신 장비 잘하는데 앞에 단말이 없어. 앞단에. 그래서 소니랑 소니 손 잡았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에릭슨이 한국에 있는 그 LG노텔이라는 어떤 합작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캐나다 회사가 갖고 있었던 거를 그걸 샀어요. 네. 사서 LG 노텔이 LG 에릭슨이 됐다가 지금은 에릭슨 LG로 바뀌었고 네. 옛날에 LG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통신 쪽 기술에 한국에서 가장 잘하던 분들 네네. 그분들이 있었던 네. 회사였는데 그분한테 여기는 참여 안 하시나요? 참여하시는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화요일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다 했더니 아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희 가산의 연구원들이 500명이 된다. 우리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에다가. 그리고 한국 연구소가 에릭슨 본사 차원에서도 5G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어떤 점유율을 갖고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LTE에서도 자기들도 들어가 있다. 한 회사만 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통신사가 듀얼 벤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국내 업체 하나, 외국 업체 하나, 국내 업체 하나, 외국 업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예전에 에릭슨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LG를 인수하면서 그쪽을 인수하면서 이제 들어서는데 자기네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화웨이 홍보팀한테도 전화해봤잖아요. 왜냐면 보안 문제 계속 얘기 나오니까 그 중국 회사의 통신 장비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몰래 들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홍보팀 사이버 보안은 한국뿐 아니라 170여 개 국가 50여 개 통신사와 화웨이가 그런 비즈니스 하고 있다. 170여 국가 50개 통신사. 각 나라별로 통신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글로벌 통신사들이 다 먹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요 근래 많이 이런 사이버 보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2018 행사에서도 네네. 이런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서 자기네 본사 임원들이 밝혔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네는 5G 관련 장비 선정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통신사들의 프로세서, 절차 그리고 기준에 따라 최대한 우리는 통신사들이 원하는 거에 맞추기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봤죠. 중국은 5G 그렇게 미는데 중국은 상용화해서 하냐 했더니 이쪽에선 자기들도 2019년 내지 2020년 정도 생각한다. 중국 정부도 그쪽 자기들도 트라이얼 한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장비 이슈가 왜 더 뜨거운 거 봤더니 그 가장 먼저 상용화한다는 약간 그런 상징성 그게 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뭐 이런 테스트 베드로 유명하잖아요. 네. 왜냐면 작은 나라 중에 인구를 밀집돼 있고 여기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쓰기가 되면 딱 좋죠. 해외 나가는 빵빵이 잘 터지거든요. 네, 네. 한국에서 살아남은 장비는 해외 나가면 아주 그냥 굿이에요, 그냥. 그렇죠.
아니, 그것 때문에 상대성 때문에 여기도 그거를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격까지 또 이제 현실화시켜서 그다음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엄청 싸잖아. 그렇죠. 아까 계산하니까 얼마까지 줄어든다고 그랬죠? 뭐 30% 이상, 기본 30% 이상, 전체 TCO 30% 이상. 장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해를 10년, 선택하면? 네, 10년에 만약에 10조씩 30조 예상하고 있는데 네. 뭐 그 주파수 이제 비용 뽑는 게 10조씩 계산해 갖고 이통사마다 10조씩 투자를 네. 한다고 치면 뭐 그냥 분기 영업이익이 남는 거니까 뭐 당연히 마진이 크지 않은 이통사 입장, 뭐 3위 이통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메리트죠. 그래서 아마 LG에서는 우리는 화웨이 장비로 갈 거다라고 공언하는 이유가 LG 플러스가 화웨이 걸 갖고 LT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죠. 뭐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분야. 뭐 그러니까 사실은 LG 플러스. 유플에서는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좀 약간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아까 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엔지니어들이 거기 센터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코딩해가지고 수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나라 애들은 갈게요 이러고서 몇 시간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IT 인력이 뭐 이거 뭐 거의 인력으로 갈아 마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 비용으로 아주 잘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뭐 만약에 도 기자가 이통사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네. 비용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화웨이 장비를 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래도 국산 장비 삼성 3개월이나 기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장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저는 어떻게 이제 이 화웨이를 왜 이렇게 하나 봤더니 네. 저 개인적으로 뭐냐면 네. 제가 볼 때는 삼성, 에릭슨, LG, 노키아 보고 화웨이처럼 가격을 맞춰달라는 이동통신사의 빅피처? 꼼수 아닐까 하는 빅피처? 생각이. 예. 빅피처? 아니 그거 아닌 다음에야. 음, 아니 그러면 내가 볼 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네. 화웨이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업체들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적정선의 가격을 떨구는 역할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포카에서 내가 갑인데 뭐 내가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다 못 갈 수도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다 못 가도 누가 그러잖아. 아니 저 사람들은 3분의 1 가격을 제안했어 우리한테. 최소한 그럼 우리가- 30%는 까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회사가 아니 당진들보다 지금 3분의 1로 제안해. 네. 실무팀이. 네. 그럼 우리가 위에다가 경영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파수 10조씩 꼬라 박았어요. 일단 인프라 가격. 저거 하면은 막 하는 이걸 갖고 지금 얘기해. 사이버 보안 2개 치고.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여기 또 뭐 준비 됐나 안 됐나 이런 이름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 네네네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통신사한테 또 흘려잖아. 그래서 내가 네네네. 이게 도대체 이동통신사 얘기를 듣고 흘리는 건지 네네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화웨이란 패가 일단 자기에 들어온 순간 일단 나머지 세 개에 대한 가격 협상권 아니 그런 딜에선 우위에 선 거죠. 가뜩이나 위에 있던 갑인데 이통사였는데 그렇지. 아니면 3분의 1로 100원이었는데 이 사람 30원 부르는데 야 너 최소한 너 70원 벌려고 했지. 야 50원은 낮춰줘야 내가 위에다가 가가지고 반했다고 해서 좀 설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말로는 핑계는 사이버 보안을 얘기하는 게 좋긴 하지. 아니면 가격 후려치겠습니다. 갑이 그래봐. 그럼 나머지 사람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사이버 보안 이슈가 있는 건지. 근데 그거는 미국 애들이 그렇게 한 거죠. 미국 그거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미디어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쓱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얘기한 적 있어요? 미국 CIA가 없어요. 우리나라 뭐 통신 다 감청하고 뭐 청와대 또 털려고 했다고 막 얘기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거 얘기를 해서 얘네 장비 사면 안 국정원도 된다. 사실은 사이버보안. 국정원이 그 국내 업체들 다 장비에다 꼽아가지고 도감청했잖아요. 조심하세요. 네. 도감청했다는 소문이 설이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설이 있습니다. 통신사 망에 붙을 때 붙었다는 소리가 있죠. 네. 네. 빨리 끝내라는 소리가 있네요. 네. 여튼 네. 그렇군요. 저 스피드 가야 되는구나. 아, 근데 일단은 저는 사이버 보안의 우려가 나오는 거는 약간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전투기 구입할 때처럼 이렇게 주변에 그렇죠. 화이패를 올려놓고 네. 한다. 낮춰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우려. 음. 우린 또 일단 현실은 뭐 한미 군사 동맹 아닙니까? 네. 그 군사 이런 데이터라든가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아까 말한 북미 무역 전쟁의 핵심은 통신 인프라에 대한 어떤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주고받기도.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그러니까 한국하고 주고받고 있는데 긴밀한 정보들을 네. 니네 장비가 다 화웨이 걸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미국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걸 또 미디어가 미국이 이렇게 했는데라고 쓰기가 힘드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화해있게 네. 보안 문제가 그렇게 많으면 국정원이나 누군가 장비해가지고 해커들 동원해가지고 진짜 있는지 찾아내면 되잖아요. 증명해라고 증명. 아니, 저 사람들한테 증명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이렇게 맞아요. 위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네. 이런 문제가 있다. 왜 제기를 못하냐 이거죠. 그런 기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보하면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근데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화웨이를 띄워줘서 화웨이는 한국에서 일단 놓았다. 브랜드 인지도 자기가 대박. 여기서 안 돼도 논한 거야, 내가. 네. 매일 써도 되니까. 그쵸. 하나 써도 되니까 가만히 있던 미들도 하고 가. 바보들이. 여튼 간에 화웨이는 돈 한 푼 안 쓰고 한국에서 인지도만 넓혔다. 네. 다음 주에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여튼 간에 여러분 여름에 이제 태풍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